안녕하세요. GC녹 십자의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한 제약 제조 품질 혁신 사례 발표하게 된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신경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성형 AI가 모든 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산업에서 생성형 AI의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룰 제약 제조 품질 분야에서의 생성형 AI의 활용은 단순한 기술의 혁신을 넘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만들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생성형 AI로 인해 제약 산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AWS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GC녹 십자에서 제약 제조 품질 업무상에 어떻게 생성형 AI를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도전 과제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한 3가지만 표현해봤습니다. 첫째, 복잡한 규제 환경입니다. 이 분야는 엄격한 안전성과 효능 검증이 요구가 됩니다. 게다가 국가마다 규제 기준이 달라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둘째, 제조 품질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지켜야 하고 복잡한 생산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높은 연구개발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공 확률은 낮아서 투자 위험이 매우 높은 편이죠. 하지만 AI가 이런 챌린지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생성형 AI가 이런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대가 실제 동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맥킨제이 2024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얼마나 생성형 AI 도입이 활발한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먼저 74%의 기업들이 이미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1개에서 5개 이하의 사용 사례를 테스트하였습니다. 이는 생성형 AI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보여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45%의 기업이 명확하게 정의된 생성형 AI 활용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서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생성형 AI를 위한 전략과 예산을 마련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2배나 더 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 조사 결과는 AI, 특히 생성형 AI는 생명과학 산업의 판도를 바꿀 기술 분야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사용 사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 임상시험, 제약 제조, 커머셜 및 의료 업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GC녹 십자 사례와 관련된 제약 제조 분야의 품질 관리, 컴플라이언스 측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성형 AI는 최신의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문서들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위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규제기관의 실사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과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AI 서비스 제공 업체를 찾고 있죠. 글로벌 탑 10의 제약바이오 기업 중 무려 9개의 기업이 생성형 AI 및 머신러닝을 위해 AW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의 거인들인 파이저,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모두 AWS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AWS를 선택했다는 것은 AWS가 제공하는 기술의 성능, 신뢰성, 그리고 제약산업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AWS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AWS를 선택했을까요? 그 해답은 AWS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생성형 AI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AWS의 생성형 AI는 크게 3가지 계층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하단 계층에서는 모델 구축을 위한 강력한 컴퓨팅 파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AWS의 인스턴스들, 자체 개발한 AI 칩,
그리고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핵심인 중간 계층에서는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7개 모델 제공회사에 40여 개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접근할 수 있고 기업용 기능도 강화가 되어 있어서 기업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생성형 AI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계층에서는 AWS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자를 위한 코딩 어시스턴트 서비스 같은 게 해당이 되죠. 따라서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생성형 AI 도구와 서비스 라인업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필드에서 실제로 들은 고객사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AWS 생성형 AI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요구사항에 맞게 모델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쉽게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축을 위한 코드 작성이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인 웹 데모 환경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생명과학 산업에서 무엇보다 보안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AWS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프라이빗한 환경 내에 저장하며 고객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GC녹십자 품질기획팀 안희준 팀장님께서 GC녹십자의 생생한 AWS 생성형 AI 도입 여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십자 안희준입니다. 제가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립니다. 사실 막 숨도 여기까지 차고 최대한 부드럽게 제가 한번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녹십자 품질기획팀 팀장으로 있고요. 품질기획팀은 전사의 품질 목표를 수립을 하고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용, 투자, 그리고 자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의 해시태그에는 제가 경험했던 역량과 경험과 지식을 좀 나열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C녹십자는 총 2,200명 그리고 1조 6천억 원의 매출의 규모를 갖고 있고요. 총 3개의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건강한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저희의 이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핵심 비즈니스는 총 4가지가 있고요. 백신, 혈액제제, 그리고 희귀질환 치료제를 저희가 취급하고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작한 CMO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CMO 비즈니스는 위탁 제조에 대한 서비스고요. 저희 822명의 기술 전문가들이 충전, 그리고 포장, 그리고 고도화된 품질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글로벌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파마 4.0 기반으로 2014년부터 저희는 품질 시스템 고도화를 시작을 했고요. 2019년은 전사혁신, 그레이트를 시작으로 2023년은 전사 밸류체인에 대한 ERP 중심의 시스템 고도화와 프로세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15일 저희가 FDA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저희 알리글로 프로덕트가 현재 미국에서 런칭되고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IT 시스템 인프라 개선을 제조 중심으로 저희가 혁신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정은 2019년부터 저희가 그레이트에서 준비했던 전사 밸류체인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따라가고 있고요. 이 여정 가운데 저희가 AWS와 생성형 AI라고 하는 어떤 생소한 기술을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품질 조직이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저희가 많은 고심을 했고요. 당시 워크숍 때 저희가 고민했던 사진입니다. 구성원들과 리더들이 다양한 니즈와 아이디어가 있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실사 대응에 저희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제약회사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이 제약회사에서 이 문제를 아마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실사 대응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면 실사자가 질문을 하고 그 실사자 질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답변을 해내야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SM이라고 하는
직무 전문가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허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허가에 최종 관문에 이 실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실사는 제조와 품질 시스템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저희 직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SME들, 그 Subject Matter Expert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대응 환경과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다소 답변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표준 문서들, 절차들, 그리고 외부의 규정을 활용해서 저희가 AI를 통해서 이 SME들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낼 수 있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직무 전문가들의 어떤 교육의 툴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답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툴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국가의 허가의 실사를 통과해야 되는 비즈니스 리스크도 저희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고, GMP 전문 컨설턴트 같은 자문을 빠르고 논리적인 AI를 통해서 답변을 얻는다면 간단한 자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프로토타입에 대한 목표를 저희가 실사 준비 및 대응 프로세스 개선으로 잡았고요. 여기에 AWS의 베드락 기반 GenAI와 레그를 통해서 저희가 구축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총 6주의 시간이 걸렸고요.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가공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인풋을 한 다음에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검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생성형 AI의 답변과 저희 직무 전문가라고 하는 최고 레벨의 기술자들이 동일한 답변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실사에서 신뢰도를 90% 이상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기준을 수립을 했고요. 앞에서 보이시는 표가 저희가 평가했던 요약표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수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검색해서 답변을 해내는지, 두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표준서와 외부의 기준을 잘 연결해서 논리적인 답변을 하는지, 세 번째는 저희가 작성하는 GMP 다큐멘테이션의 초안을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외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잘 논리적으로 초안을 작성해내는지, 사실 이 3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모두 다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시 화면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균실의 밸리데이션의 변경 이력을 알려줘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문서관리 시스템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문서의 이력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애써 EDMS를 접속해서 찾는 과정을 많이 생략을 할 수 있죠. 또 저희 직무 전문가가 위험평가를 했던 결과와 실제 AI가 위험평가를 했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직무 전문가를 어떤 대응을 지원해주는 역할로 충분하다는 저희가 확신이 좀 생기는 단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MP 다큐멘테이션인데요. 저희가 가장 복잡하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로 하는 연차보고, 즉 연간 품질 검토라는 보고서를 초안을 좀 제시해줘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덕의 연간 생산, 그리고 품질 이슈,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향후 계획까지 잘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갖고 있는 직무에 대한 편차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효율성이 있는 다큐멘테이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임직원의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직무 전문가들이 대응하는 편차를 줄여주고 저희가 교육의 툴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AI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이 가능하다라는 게 피드백이었고요. 보완사항으로는 아직까지 연결되지 않은 레거시 시스템, 그런 것들이 가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는 수기 데이터가 아직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히스토리컬 리뷰가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비슷한 유사 문서를 검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정확도를 좀 더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품질 조직이 어떻게 AWS의 AI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긴 여정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디지털 혁신실 GMP IT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C60자의 GMP IT 팀을 이끌고 있는 우정식입니다. 오늘 행사에 제약바이오 외에도 다양한 헬스케어 기업에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GMP라는 팀 이름이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우수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GMP 준수를 위한 제약 공장의 IT 시스템을 기획하고 구축 및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희준 팀장께서 저희가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반응이 어땠는지에 대해 현업의 입장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GC60자가 어떻게 젠 AI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 구현 전략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 훈련은 주로 모델 프로바이더 같은 대규모 기술 기업에 적합합니다. 파인 튜닝은 기존 대규모 언어 모델의 특정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도메인에 특화된 AI를 원하는 중대형 기업에 적합하지만 새로운 문서의 업데이트가 잦으면 비용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레그, 즉 검색 증강 생성은 언어 모델이 응답을 생성하기 전 신뢰할 수 있는 별도의 지식 DB를 참조하도록 하는 프로세스이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미리 질문을 위한 지침이나 맥락을 정리하여 보다 명확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 둘은 고유한 지식 DB를 활용해 빠르게 AI 솔루션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기업 데이터에 더욱 특화된 AI를 구현할 수 있지만 동시에 훈련 기간, 비용, 전문 인력 소요도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는 실사 대응이란 특수한 환경 속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잘 관리된 SOP 문서와 QMS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정과 절차의 변경을 신속하게 반영해야 했으며 답변의 출처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사전 훈련이나 파인튠을 위한 내부 AI 전문가가 충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렉을 조합하는 전략을 채택했고, 이는 현업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빠른 구현과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채택한 레그 구현 방식이 AWS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도서관에 가보셨나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기 그 2분 빼고는 모두 가보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행이고요. 그 레그를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전용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먼저 시스템에 신규 문서가 업로드되면 문서들은 작은 조각으로 나눕니다. 이 과정을 텍스트 청킹이라고 합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사서가 새로 들어온 두꺼운 책을 섹션별로 분리해서 조각화하고 나중에 찾기 쉽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 베드락의 번역기를 사용해 간 문자 조각을 특별한 숫자 코드로 바꿉니다. 이것을 벡터 값이라고 하고 이 과정을 인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성된 벡터 값들은 아마존 오로라라는 벡터 DB 형태의 디지털 책장에 보관하게 있게 됩니다.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질문도 같은 방식으로 숫자 코드인 벡터 값으로 바꿔지고 그 코드와 가장 비슷한 코드를 오로라 벡터 DB 책장에서 찾아냅니다. 찾아낸 정보와 원래 질문을 모아 아마존 베드락 내 지정된 매우 똑똑하고 박학다식한 친구에게 전달해주면 이 친구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알맞는 답변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라지 랭귀지 모델, 즉 LLM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책에 대한 질문을 하면 먼저 사서가
책장에서 관련된 책들을 찾아주고 그 책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 북 큐레이터가 여러분의 질문에 종합적이고 요약된 답변까지 제공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레그의 성능을 더욱 높이기 위해 3가지 주요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적용한 기법은 하이브리드 퓨전입니다. 이건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 책 제목으로 빠르게 찾아보면서 동시에 책의 내용도 의미적으로 살펴보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리랭커입니다. 하이브리드 퓨전에서 얻은 결과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으로 처음 찾은 책들 중에 가장 관련성 높은 것들을 다시 꼼꼼하게 골라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런트 다큐먼트 기법입니다. 이는 책의 특정 문단뿐만 아니라 필요시 전체 페이지를 참고하여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하여 답변의 정확도를 보다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 저희가 구축한 아키텍처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버리스 서비스를 채택하여 시스템 설계를 간소하고 빠른 배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레그 구성 아키텍처인데요. 먼저 S3 버켓에 새로운 문서가 등록되면 람다에서 자동으로 식별하여 파일 목록을 다이나모DB에 업데이트하고 인베딩 대상 파일을 필터링하여 별도 S3 버켓에 보냅니다. 이를 이벤트 브릿지를 거쳐 ECS에 전달되면 베드락 호이어 모델을 사용해 벡터 값으로 변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드를 오로라 벡터 DB에 저장하여 나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질문을 처리하는 백엔드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웹소켓 통신으로 실시간 대화가 시작됩니다. 람다를 통해 오로라 벡터 DB에서 질문과 가장 유사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사용자의 질문과 함께 베드락의 클로드 3.5 모델에 전달하고 이 LLM은 이를 바탕으로 맥락에 맞는 종합적인 답변을 생성합니다. 또한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이나모DB를 활용해 대화의 이력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LLM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AWS의 여러 기술들을 조합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 GC 녹십자만의 스마트한 젠 AI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 모든 서비스들은 사용한 만큼만 가금되기 때문에 매우 비용 효율적입니다. 프로토타입 개발과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데이터 품질이 결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최신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용자 중심 검증이 중요성입니다. 실제 업무 전문가의 검증 없이는 해당 답변의 정확도를 보증하지 못합니다. 셋째, 변화 관리입니다. 내부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사용 경험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시스템보다도 잘 쓰는 인원과 못 쓰는 인원의 편차가 꽤 있고 이 또한 교육과 변화 관리를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입니다. 데이터 소스가 증가함에 따라 검증 시간의 증가를 고려하여 점진적 확장을 위한 유연한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각 단계별 성과를 측정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 결과를 토대로 정량적인 도입 효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1차 프로토타입 평가 이후 약 10명의 QA 실무자들과 함께 추가적인 사용 검토 및 사용 기간을 가졌고 이 기간 동안 실사 대응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주목할 내용으로는 문서 검색 시간이 대폭 감소하여 필요한 정보를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학습 문서 기반으로 초안 가이드를 제공되어 SOP, 품질 보고서 작성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초기 단계의 평가에 기반한 것이긴 하지만 전면 도입 후 단순한 시간 절약을 넘어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품질 관리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프로덕션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토타입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핵심 강화 영역으로 데이터 수집 확장성을 위한 자동화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계획이며, 기존의 수동 문서 업로드 방식에서 벗어나 공장의 주요 시스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연동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정확도 향상을 위해 업무 유형별로 독립적인 멀티레그 구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템플릿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들이 더 쉽고 일관되게 질문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GC60자의 장기적인 비전과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토타입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양한 기능 확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간 품질 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 기능을 1차 프로덕션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계획이고, 전체 20여 개 검토 항목 중에 젠 AI 기술 적합도와 데이터 검증 난이도를 고려해서 중요도 높은 5개 항목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품질 영역을 넘어 생산 분야로도 확장도 검토 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기술적 가능성, 비용 효율성, 규제 준수,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AI 기술의 혜택을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하고 GC60자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GC60자의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한 제약, 제조, 품질 혁신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렸습니다. 이 초기 여정을 통해 우리는 GMP 실사 준비와 품질 관리, 개선에 AI가 가져올 큰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의 강력하고 유연한 서비스 덕분에 저희의 AI 전문성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학습하고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발표해 주신 안희준 팀장님, 신경식 아키텍트님, 그리고 프로젝트 전반을 이끌어 주신 AWS 강슬기 매니저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파트너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